현장 진입을 했습니다. 진입하는 순간 여기가 지금 현장 입구 신발장 전실 쪽인데 골조가 철거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 지금 한창 유리 해체 작업. 이렇게 시스템 창호로 되어 있습니다. 외부. 당시에는 고급지게 창호를 설치해 놓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기능상에 좀 문제가 많죠. 이런 시스템 창 같은 경우는 현재는 뭐 40T 이상 48T 뭐 이런 유리를 적용을 하죠. 하지만 지금 일반 페어 유리로 되어 있어서 유리 출처도 없고 기능성 유리가 아닌 것 같아요. 보면 해강 슈퍼 사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빠르로 데낄 때 조심하고. 하부 쳐주지 말라고 앵글 작업해놨던 게 완전히 녹이 틀어가지고 이런 앵글 작업들도 우수 안 되게 별로 안 생기게 이렇게 작업을 해야 저런 철물들이 물에 굉장히 약하죠. 다 작업을 하고 있죠. 여기 시스템 창호가지고 사춤이 얇게 뭐 이런 식으로 사춤을 넣어놨어요. 퍼근퍼근합니다. 이게 숱이 많았는데 마부작침이라고 하세요. 마부작침? 칼을 갈아 바늘을 만든다. 그런 정신으로 이 빗자루 쓴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예. 요즘 뭐 사자성어 막 유형이 많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우리 어벤져스들. 안에가 좀 척척하네. 물이 많이 먹어가지고. 시스템 창호로 되어 있던 이 거실 확장 부위를 확장 전용 이중창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단속 작업 마감하는데 아주 직결적이다는 거, 굉장히 섬세하게 잘해야 된다는 거. 앵글 작업해놨던 골조들 25년 만에 골조가 노출이 됐습니다. 골조 좋아요. 단돌이 잘하고 있네. 그래도 내부 단열은 좋네. 시스템 창호에 덧대기를 해놨습니다. 요거 또한 잘못된 공사 방식이다. 10년 전에 거금을 들여서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소장입니다. 현장 소개 앞서 저희 영상을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 분들 많이 의뢰를 주시고 계십니다. 현장들을 제가 다니다 보면 주로 타업체에서 꺼려하는 현장, 난해한 현장들, 발뺌하는 현장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현장들을 주로 저를 많이 불러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급하게 저희한테 의뢰 주실 때 곰팡이 좀 많이 폈다. 그래서 제가 상담차 현장을 도착하니 정확히 10년 전에 인테리어를 해서 입주했을 때 창호는 쓸만하다 하셔서 창호 교체 이외 인테리어만 그렇게 진행을 했었던 현장입니다. 어떤 피해를 보고 10년 만에 다시 제 인테리어를 할 수밖에 없었나,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가시죠. 바로 현장 전실에 들어오는 순간 전실 힉스창이 있고, 처음에 의뢰 주셨을 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은 이게 철거가 된 모습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석고보드에 곰팡이 결로가 심해가지고 제가 처음 왔을 때 당시에 외부와 맞닥뜨리는 창이 아닌데 의심을 한 게 바로 공용부 화장실이라고 조금 의심을 했었습니다. 최초엔 화장실 쪽에는 의외로 피해가 좀 없는 것 같고 여기가 피해가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해결을 해달라 요청을 주셨죠. 창호 교체 공사하는 날이기 때문에 창호 교체 위주로 오늘 영상을 담겠는데, 이런 피해가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피해를 받고, 인테리어 한 지가 불과 한 10년 전, 도배한 지는 불과 뭐 1년이 채 안 됐다고 합니다. 이 부분 원인이랄지 그런 사연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눈 걸로 하고요. 세대 구조, 입구 방 있고요. 그리고 거실 공동 공간 현재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터닝도어 열고 나가면 안방 앞베란다, 안방 외부에 부부 욕실 쪽 외부창 여기도 교체 계획이 있고요. 안방 맞은편에 작은 방 여기도 마찬가지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에서 다용도실 나가는 이 부분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던 고정 픽스와 터닝 도어로 되어 있었죠. 단열이 아주 취약하다. 슬라이드 창으로 교체 계획이 있고요. 세탁실, 여기 냉장고장, 다용도 공간, 앞전 미가로 현장에 이어서 단속과 시공의 달인 저희 창호 시공 어벤져스들 오늘 그 인원 그대로 함께 모였습니다. 폐기물 지금 뭐 어마어마합니다. 마루까지 지금 다 긁어서 샌딩 해놓고, 안방이나 이런 부분들도 누수 안 되게끔 철저하게 꼼꼼하게 시공을 해야 되겠지만, 안에 하나 누수가 된다고 해도 2차 피해는 보진 않겠죠. 베란다로 흘려보내면 되니까. 이런 확장 부분이 누수가 된다, 다루기 목재들 이런 게 2차 피해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장 부분 특히나 신경 써서 외부 누수 안 되게끔 꼼꼼하게 시공을 해야 되겠습니다. 안방 맞은편 작은 방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늘 건축주분 사모님의 그 친오빠분이 전체적으로 감리를 맡아서 한다고 하는데, 이 확장 부분 한번 샷실 열어보고 단열 상태를 한번 체크해서 나한테 좀 피드백을 달라. 좀 엉망이면 다시 재단을 할 것이고, 단열 상태가 양호하면 그대로 유지해서 창호로 마감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주셨는데, 기존 시스템 창호 그리고 안쪽에 목재로 이렇게
프레임을 걸어 놓은 그런 모습인데, 여기에 이렇게 이보드로 단열재를 넣어서 단열을 해놨습니다. 확장공사를 10년 전에 했다는데, 이 목재를 걷어보고 빈 공간이 있으면 우리가 빈 공간 최대한 채우고 메꿔서 창호로 마감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상태 봐서는 창호로 마감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방이 추웠던 이유는 시스템 창호, 그리고 안에 덧대기 창호 때문에 냉기가 많이 유입돼서 추웠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하부 단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운반카가 진입을 해서 폐기물 반출하고 자재가 양중이 되면 시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참 양중 작업 중에 있습니다. 큰 대형 평수는 아니지만 3베이 구조로 되어 있고요. 분합창이 좀 많은 그런 세대입니다. 자재가 굉장히 많아요. 양중하는 데만도 오전 시간이 다 소요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과정들이 그냥 뭐 창 끼우고 마감했다 끝이다 뭐 이런 것보다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련 아파트가 골조가 굉장히 좋아요. 안방 앞에도 보면 보통 구축들 100mm 남짓 뭐 80짜리 있는 그런 구축들도 있는데, 얼른 봐도 한 120, 30mm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골조가 넓은 모습입니다. 아무리 외부 골조가 넓어도 이중창이 25cm 넓어지면서 안쪽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겠죠. 벽돌 이용해서 일정한 간격에 블록을 괴주고, 외부 골조가 겨울에는 굉장히 차겠죠. 요 찬 냉기가 이 실내 안쪽으로 전달이 되는 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간에 이렇게 저희가 아이소핑크보드 넣고 빈 공간을 우레탄 폼으로 밀실하게 채워 넣습니다. 빈틈 하나 없이 짱짱하게 구워졌습니다. 다른 여기 입구방도 한번 볼게요. 우레탄 폼이 조금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아주 바닥면 밀실하게 폼 채우고 창호를 얹어야 되겠죠. 실리콘 처리하고 창 끼우게 하면 벌써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입구방 끝난 것 같고, 후면 쪽으로 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후면 쪽은 이따 오후에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안방도 우레탄 폼으로 안쪽에 1차 충진을 해놨습니다. 지금 틀과 골조 사이가 굉장히 넓은 모습인데, 건설될 때 당시에 창하고 내부 목재 부분이 이격이 있었던 관계로 외부는 약 한 10mm 정도 남짓 벌어져 있다면 안쪽 기존 목틀이 갭이 좀 있었던 문제로 내측 쪽에는 이렇게 많이 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골조로 되어 있습니다. 창이 작게 잘못 재진 게 아니라는 거 지금 뭐 꾸덕꾸덕 굳어가고 있습니다. 우레탄 폼 하면 한 3번, 4번 걸쳐서 안쪽으로 밀실하게 우리가 충진을 하는데, 한 번에 그 공간을 다 채워놓는다면 표면이 건조가 되면서 안쪽이 계속 발포가 진행하면서 바깥으로 삐져나오는 외부 실리콘한 실리콘 부분들을 밀어서 하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쪽에 1차 도포하고 건조가 되고, 그리고 또 한 번 양쪽에 이렇게 우레탄 폼 충진을 해야 될 겁니다. 저는 여기 인도여서 사다리차가 진입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와이어, 밧줄 이런 걸 다 준비를 해왔는데, 사다리 장비 팀하고 관리실하고 협의를 해서 이쪽으로 차량이 진입이 된다고 합니다. 후면 쪽에 유리나 이런 걸 다 양중을 마쳤고, 다행히 사다리차로 양중을 해볼 계획입니다. 이거 일이 굉장히 많이 준 거예요. 이게 이중창에 또 보강심도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면 굉장히 무거워요, 정말. 더구나 또 13층이어서 긴장 바짝 하고 있었는데 관리실에서 협조를 해주셔서 이쪽으로 차량 진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양중 문제가 그래요. 밧줄로 당기던 뭐 윈치를 사용하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가 양중을 해서 마감한 지장은 없지만, 사다리차 장비가 진입이 된다 안 된다에 따라서 그만큼의 인력, 시간이 소요된다는 거.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우와, 잠깐만. 그럼 나도 하나 보여줘야 되는데 큰일이네 이거. 와, 이걸 보여주네. 와, 가만히 있어봐. 나 또 자존심상하네. 보여줬어. 안정적으로 들어왔어. 루트를! 이렇게 해서 오늘 창호 교체 공사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볼까요? 네, 입구방 분합 설치해줬습니다. 여기 이중창 적용을 했고요. 공틀 단창으로 되어 있었는데
단열에 좀 취약하다 자녀분이 주무시는 공간으로 이용한다고 해서 이중창 걸었습니다. 외부로부터 노출 방지하기 위해서 미스트 적용했고요. 바깥쪽은 투명 유리 적용했습니다. 입구방 외부 확장해서 베란다를 조금 넓게 쓰시는 분도 계시고 베란다 그대로 살려서 발코니 단창 설치를 해줬습니다. 내부에도 실리콘까지 맞췄고요. 확장 전용 이중창 설치했습니다. 기존의 시스템 창호 안으로 좀 폭도 넓어졌고요. 근데 다행인 게 커튼박스가 얇은 시스템 창호에서 이중창으로 변경이 됐는데 커튼박스 그대로 유지해서 창호 설치 마감을 해줬습니다. 안방 앞에 베란다 입구방 외부와 같이 베란다 그대로 유지하고요. 발코니 전용 단창 설치했습니다. 안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양쪽 개폐 방식으로 좌우 환기를 시킬 수 있게 1대 2대1 비율로 설치를 해줬고요. 주무시는 공간 내부 전용 이중창 설치를 해줬습니다. 안방 맞은편 단열에 좀 취약하다 하셔서 단열을 좀 신경 써서 좀 해달라 말씀을 하셔서 이 하부 부분이 단열이 좀 허술하게 돼 있지 않을까 걱정도 하고 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창호를 우리가 들어서 철거를 해보니까요. 전에 공사했을 때 꼼꼼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저희가 부분 빈 공간들 우레탄 폼으로 좀 밀실하게 좀 채워주고 창호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확장 전용 이중창 여기 앞에 보면 깍두기 모양만큼의 40에 40 공틀이라는 이 소재를 우리가 이어 붙였는데 4cm짜리 10cm짜리 여러가지 통발하는 소재를 이용해서 단순히 골조 폭을 맞춰주기 위한 부자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250발을 걸어주긴 했는데 뒤에 골조가 많이 노출된다 해서 우리가 40짜리 이렇게 공틀을 적용했다는 거. 지금 이렇게 슬라이드 창이 아니었죠. 기존에는 고정 픽스 그리고 열고 닫는 터닝 도어로 되어 있었는데 단열에도 좀 취약하고 오고 가는데 간섭을 받는다 슬라이드 창으로 교체를 해줬습니다. 이거는 전후 사진 비교해서 보시면 이렇게도 시공이 되는구나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기존에는 언밸런스 창이었죠. 환기구 창은 작게 그리고 주로 쓰지 않는 창은 크게 이렇게 언밸런스 창으로 적용이 돼 있었는데 이쪽은 주방 분합 쪽 싱크대 환기구 창 이렇게 환기를 원활하게 시킬 수 있게끔 양쪽 개폐 방식 기존 대리점 제품 그리고 본사 제품 이렇게 비교 영상 나가고 나서 많은 분들이 옵션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전국의 LX 대리점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공장 제작사마다 조금의 옵션의 차이는 있다는 거 그거 꼭 챙기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저희 창수하우징 공장에서 제작되는 옵션들 보겠습니다. 기존의 대리점 제품 퍼마 핸들에서 시프라고 세련된 프리마 핸들 적용을 해줬고요. 여기 배수구 물막이 기존에는 덮는 방식의 물막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물마개가 변형이 됐다는 거 물 배출이라든지 먼지 노출에 좀 많이 업그레이드된 물마개라고 합니다. LX 본사 정품 물마개 도크루저 말 안 할 수가 없죠. 오늘 여기 13층인데요 요즘 같은 가을 태풍 시즌에 이게 있다면 전혀 비바람 태풍에도 흔들림이 없을 정도로 뒷창과 앞창을 진짜 흔들림 없이 잘 이거 진짜 빈틈도 없어요.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옵션이라니까 이게 초고층이라든지 뭐 바닷가 심하게 바람이 분다 하면 저희가 AS용으로 달아드렸던 이 윈도우 크루즈 저희는 외부 전체 별도 추가 사항이 아니라 기본 옵션으로 넣어드린다는 거. LX 글라스, 한글라스, 듀얼 라이트 그리고 슈퍼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유리, 정품 유리 들어갔다는 거. 내부 외부 할 거 없이 창수하우징에서 제작되는 LX 뷰프렌 모든 제품들은 내부 외부 26T만 적용이 된다는 거. 하부 부분 요 벽돌이 있고 뭐가 좀 듬성듬성하죠. 이게 마감이 아니고 또 사춤을 넣는다는 거. 요 세대 좀 사연이 많은 세대입니다. 오늘 공사하기까지 건축주와 소통도 정말 많이 했고요. 요 현장을 제가 4번 정도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자세한 디테일적인 부분은 우리 건축주분께서 거론을 안 했으면 하시는 게 좀 부탁이어서 어떤 부분 때문에 전체 인테리어 공사하게 됐는지 요거는 제가 공개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테리어 공사하면 아파트 수명을 놓고 봤을 때 중간 정도 지점에서 약 한 20년 내지는 30년 안쪽 그 정도 연식이 됐을 때 한 번씩 갈아엎거나 한 번씩 교체하거나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고작 10년 만에 다시 인테리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연을 제가 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공동주택의 특성상 건축주에서 요청을 해주셔서 어떤 사유, 어떤 이유인지는 제가 공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10년에 한 번씩 인테리어를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작게는 몇천부터 많게는 1억이 호가는 거금인데 앞전 난림공사 그런 것들 때문에 피해를 입어서 부랴부랴 준비했던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인테리어뿐 아니라 창호도 마찬가지 처음부터 업체 선정을 좀 꼼꼼하게 잘 하셔서 추가적인 2차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산 호수 대림아파트 창호 교체 공사 현장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즐겁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근데 소장님 이 인테리어라는 게 진짜 케바케네요. 네.
맞습니다. 그 업체에서 뭐 일부러 그러진 않았겠죠. 이런 작은 실수들 때문에 건축주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 이 현장을 빌어서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꼼꼼히 해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